반갑습니다. 오늘 제 세션의 주제가 문화예술 교육의 사회적 역할인데요. 지금 이제 문화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오랫동안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AI나 기계에 대항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문화 활동이라고, 예술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돼서 이 AI에 대응해야 되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사실 이미 그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터 산업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문화 산업 얘기를 합니다. 문화 산업 얘기하는데 한 20년 전부터 창조 산업 얘기를 했어요. 문화 산업이 창조 산업으로 확장됐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컨텐츠 산업이 창조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터 산업으로 가버리면 이제 창조 산업보다 더 큰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에이터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랬을 때는 결국에 이것도 가장 큰 범위의 문화 산업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견인하는 새로운 경제인데요. 공식적으로는 다 이제 개인 창작자들이 유튜버 같이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많고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 그룹이 새롭게 크리에이터 산업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이미 그 단어 자체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란 뜻입니다. 크리에이터 하면 우리는 유튜버나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통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온라인 셀러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오프라인 크리에이터인데, 오프라인에서 공간 컨텐츠를 제작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가장 큰 범위의 크리에이터 산업입니다. 그래서 문화 산업, 그리고 창조 산업,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산업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 산업 자체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활동한다고 하고, 산업 규모가 100조 원,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는 그냥 유튜버 같은 컨텐츠 크리에이터고요. 두 번째 그룹이 셀러들인데, 여기도 처음에 그냥 쇼핑몰만 열고서 이렇게 물건 파는 이렇게 단순한 셀러도 있지만,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동영상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기본이고, 라이브 커머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해외로 진출하려면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크리에이터로 전환한다. 여기 규모는 대충 한 50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금 44만 명이 지금 온라인 셀러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많이 시간을 보낼 영역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오프라인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콘텐츠라는 의미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간, 인테리어, 그리고 모든 게 콘텐츠예요. 그래서 분위기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굿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네 파는 물건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콘텐츠라고 하는데, 여기가 규모로는 가장 크고,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그냥 로컬 문화를, 지역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역의 생활 문화, 우리가 상권에 가서 우리가 찾는 컨텐츠가 뭐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골목상권이나 성수동 이런 데 가서 사실 문화 컨텐츠, 경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리고 감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러 갑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컨텐츠를 이게 진정한 의미의 문화 컨텐츠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거기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문화를 우리가 소비하러 간다고 하는데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인데, 여기서 약간 좀 완성도 높은 기업을 로컬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크리에이터는 사실은 그 유튜버가 나오기 전에는 일반 예술가를 크리에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명가,
그리고 예술가를 크리에이터라고 했는데 유튜버 같은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이 단어를 선점했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유튜버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컨텐츠 크리에이터 한정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공예 작가, 디자이너들이 사실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예술인 창작자예요. 그래서 이제 창작자의 개념이 좀 확장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소상공인까지 확장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크리에이터인가 했을 때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도 창작자다 이렇게 인정하면 당연히 이제 문화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충 규모면으로 보시면 예술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등록 예술인들이 한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디자이너 인구 그리고 컨텐츠 산업이 지금까지는 가장 큰 산업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프리랜서들 하면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산업 종사자 전체가 66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종사자가 721만 명, 그리고 사업체가 410만 명.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소상공인 중에 누가 크리에이터냐 했을 때 여기도 정부가 조사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규모를 보시려면 우리나라 총 고용 규모를 보셔야 되는데 고용 인구가 한 2,700만입니다. 2,700만 명 중에 한 45%가 정규직 노동자고 나머지 55%가 비정규직 아니면 자영업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그럼 우리 크리에이터들 유튜버를 포함한 크리에이터들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돈을 버는 그렇죠? 소득을 창출하는 수입을 창출하는 유튜버가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늘었어도 13만 명? 근데 유튜브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냥 추측만 하는데 우리나라의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50만 명. 굉장히 큰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화 예술 산업을 그냥 거기서만 해도 압도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자, 근데 우리가 온라인 셀러를 보면 50만 명이라고. 그럼 온라인 셀러가 누구냐 했을 때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데 쇼핑몰 운영하는 사업체가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기업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는 몇 명이 되는지 여기도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야 되지만 최대치를 잡으면 50만 명. 오프라인 사업 중에서 네이버에서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니 홈페이지인데 그걸 올립니다. 그건 사업자가 관리를 하는데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 플랫폼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운영 사업자가 217만 명, 좀 늘어서 220만 명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그룹을 우리가 합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 한 350만 명 되면 전체 우리 취업자의 그냥 10%는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하던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되야 된다 아니면 활동가가 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우리가 많이 거기로 가 있고 저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왜냐하면 대기업은 고용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AI나 로봇으로 지금 인력을 대체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도 고용을 대부분 안 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안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를 받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고용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19세기부터 예측했는데 우리가 예술가가 되는 모든 사람 예술가가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고 이미 이 통계를 보면 상당수 가 있고 아시다시피 청소년이나 물어보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하면 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게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만 하더라도 물론 유튜버만큼은 활성화 안 됐지만 거기 가도 청년들이 동네에서 자기 공간을 창업해서 그냥 살고 싶은 데서 하고 싶은 일 하겠다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크리에이터형 소상공인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이 크리에이터 경제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데 일단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이 세계 영역을 어떻게 보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온라인 셀러도 그렇고 로컬 크리에이터도 뭐 초이스가 없어요. 다 네이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이버가 제가 말씀드린 통계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네이버가 자기네 플랫폼에 활동하는 그 크리에이터 수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보면 모른대요. 뭐 아는데 안 알려주는지, 뭐 몰라서 안 알려주는지 이게 그 플랫폼 기업한테 극비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유튜브 코리아한테도 그럼 한국 유튜버가 몇 명이냐고 물어봐도 그거는 대외 기밀이랍니다. 안 알려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0만 명인데 모르겠어요. 그 중에 뭐 10%만 한국 사람이라도 100만 명인데 제가 50만 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통계는 공개합니다. 이커머스 이게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 51만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운영자 217만. 이 그 스마트 플레이스 운영자는 이게 매장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자꾸 그 플랫폼으로 진출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파트너 스퀘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이제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서 물건을 판매하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자기들이 이제 자랑하는 통계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하고 몇 명을 훈련시켰는지. 근데 네이버도 그 오프라인 경쟁력에 대한 크게 고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업 잘하는 것만 도와주려고 하지.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뭘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는 네이버의 고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건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좀 여유가 있고 경쟁력을 확보한 사업자가 저는 온라인에서 뭘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부터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다르지만 오프라인에서 지금 거의 뭐 그죠? 망할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전환하라는 건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팔 게 없는 상인이 온라인에서 뭘 팔 수 있다. 근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이버도 그렇고 무조건 디지털로 가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오프라인을 활성화한 후에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 온라인으로 가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크리에이터 경제, 크리에이터 산업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우리가 콘텐츠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 여기 청년들 세대는 저희랑 달리 콘텐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그 수요가 늘어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일단 콘텐츠 제작자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술인뿐만이 아니고 디자이너 그리고 뭐 일반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소상공인까지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술은 13만 명 갖고 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예술인들이 아시다시피 이 소상공인 산업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가 공급 차원에도 보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 못 드리고 여러분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전부 나다움을 추구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일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느니까 산업 규모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크리에이터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뭐 제가 뭐 단순한 예를 들면 그 오너 셰프들인데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 저희 자랄 때만 해도 뭐 서울에서 냉면 잘하는 집은 서너 개밖에 안 됐는데 뭐 파스타 잘하는 집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데 가도 냉면집 잘하고 파스타 잘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1차 기술, 2차 기술, 3차 기술이라고 하는데 일단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어떤 그 장인 밑에서 도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요새는 유튜브에서 많이 배울 수가 있대요. 꼭 학교를 안 가도. 그러니까 음식 잘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2차가 이제 장비 기술인데 과거에서는 그냥 큰 호텔이나 갖고 있었던 조리 장비들이 오븐이나 커피 기계 이런 게 뭐 1인 셰프 가게에 충분히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싸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SNS 통해서 입소문으로. 그리고 또 비싼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찾아오니까 창업 비용, 운영 비용 전부 떨어지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1인 기업들이 1인 오너 셰프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 음식점을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뭐 꼭 외식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리테일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으로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죠. 이제 크리에이터가 인구가 늘고 있는데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일단 정부는 이제 온라인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개혁해야 되는데 보다 많은 수익이 크리에이터도 가도록 이거를 뭐 수직적 플랫폼에서 수평적 플랫폼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거는 규제로가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기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개인들이 운영기관 없이 플랫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성은 명확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에게 유리하게 플랫폼을 개혁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가 신경 못 쓰는 부분이 오프라인인데 온라인에서 성공해도 오프라인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업들도 뭐 무신사도 보면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하고 뭐 웹툰으로 성공해도 꼭 자기 그 공간을 원해요. 그리고 상당수가 지금 오프라인 활동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상권입니다. 상권. 그러니까 상권이 활발하면 소상공인 크리에이터들이 장사하기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오프라인 플랫폼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MZ 세대 크리에이터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그럼 크리에이터를 모으려면 크리에이터가 좋아하는 도시, 그걸 제가 도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요새 로컬 크리에이터 쪽 언어로는 콘텐츠 타운, 즉 주락 센터를 건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이 크리에이터 경제의 대국이 되려면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도시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크리에이터 경제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이게 꼭 유튜버나 소상공인 크리에이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업의 미래를 보면 어느 기업이든지 직원을 크리에이터로 대우할 수밖에 없어요. 뭐 평생 직장인이 뭐 연공 서열이니 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터 인구를 우리가 추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다 대기업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되고도 부업 되고 그래서 뭐 보종님 교수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 아들은 대기업 가고 싶어하고 뭐 공무원 되고 싶어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다 딴짓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조용한 퇴사, 퇴사 준비생 이래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업은 이래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직원이 아니구나. 이건 크리에이터로 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유형의 크리에이터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그 IT 기업이나 외국에서는 자 일단 그 재택근무, 워케이션이 활성화가 되면 기업 전산망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에게 보면 플랫폼을 잘 운영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그건 기본인 거죠. 근데 오피스도 보면 거점 오피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상권이라 그리고 홈 오피스도 충분히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점 오피스나 이런 거를 워케이션 얘기할 때 그 직원들이 뭐 전국 어디나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제주도나 강원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면 워케이션 재택근무 직원들이 어디를 살고 싶어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업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도시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도 고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기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벌써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누군지 그냥 골목상 여러분들이 성수동이나 한남동, 연남동, 망원동 좋아하시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네? 이거 미안하네요. 근데 제가 교육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제 브런치 골목길 경제 브런치 들어오시면 자료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여기에요. 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전 로컬 크리에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로컬 크리에이터는 사실 도시 플랫폼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도시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대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은 동네 규모의 경제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리에이터 경제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가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제가 세 가지 기술을 얘기합니다.
제작 기술은 이미 아실 거예요. 뭐 내가 요리가 되면 뭐 요리 기술이고 뭐 커피 뭐 바리스타 기술이고 다 아시는데 전달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인데 여기서 이제 기존 소상공인들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 청년 그 크리에이터들은 뭐 당연히 카드 뉴스 잘 만들고 유튜브도 잘 만들고 하는데 우리 기존 소상공인 잘 못합니다. 뭐 일단 인스타그램을 잘 못하니까. 이런 걸 전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 기술은 따로 안 가르쳐도 되는데 제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급한 게 로컬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컬 컨텐츠를 발굴해서 이걸 사업화하는 기술. 두 번째가 이 기본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대전 성심당인데 어떻게 보면 대전 시민 전체가 성심당 팬덤이에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고객뿐만이 아니고 또 동네에서 다른 상인이나 같이 협업을 많이 합니다. 축제도 같이 하고 행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방대한 문헌이 축적돼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예술과 가장 가까운 영역인데 1번, 2번은 사회과학에 가깝다면 예술이랑 가장 가까운 영역이 공간기획 능력입니다. 그래서 직접 공간 콘텐츠를 안 만들더라도 기본 개념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그것도 지역과 상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커뮤니티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한테 필요한 기술이 3가지고 앞으로 문체부가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원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정부가 투자를 해서 교재도 만들고 그리고 교육 인력도 좀 양성해서 이 엄청난 분야입니다. 여기가 큰 분야인데 이런 그 로컬 그 기술 확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일을 더 많이 만드는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삶의 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보면 동네 핏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어떤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로컬 크리에이터 많이 만들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